네.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이잖아요. 네.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거액의 고문료 얘기를 했는데 제일 궁금한 건 돈 이렇게 많이 받아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그 부분이에요. 네. 근데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또 청문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김앤장 고문 시절에 그 론스타 외환은행 네. 헐값 매각 사건 관련해서 당시 이제 김앤장 고문으로 이제 맞습니다. 한덕수 후보가 있었으니까 그렇죠. 네, 네. 어떤 역할을 했느냐. 네. 이런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 흘리게 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을까 이런 그렇죠. 부분도 궁금한데요.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? 이게 이제 네, 그 아마 여러분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네. 분들도 이제 외환은행 론스타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과거 많이 들었죠. 많이 예전에 들었죠. 진짜 많이 그리고 들었죠. 특히 론스타 그 사건은 그 헐값 그러니까 외환은행의 론스타라는 그 네. 미국의 그 사모 펀드 사모펀드부터 이제 그 외환은행이라는 우리나라 거의 이제 국책은행에 버금가는 은행이 이제 넘어갑니다. 네. 그게 이제 2003년인데요. 2002년부터 이제 준비가 됐죠. 정식적으로 최종 매각 그 시점이 2003년이지 2002년부터 했었거든요. 그때 외환은행의 자산 규모가 한 63조 원 정도, 62조 원, 네. 62조 원 정도 외환 특히 외환 분야에서는 거의 특화된 62조 원짜리 은행이 론스타는 1조 얼마죠? 잠깐 볼게요. 1조 3,833억. 그러니까 62조짜리 회사를 네. 어떤 사모펀드가 1조 3,833억 주고 그냥 산 거예요. 그게 가능해요, 진짜.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미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?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네. 그 론스타가 그때 3년에 그렇게 사고 2012년에 팔고 나갑니다. 네. 하나은행에 팔아요. 어. 하나은행에 팔 때 4조 7천억에 팝니다. 어이구. 이제 자기네들은 1조 3,800억 원에 투자해놓고 4조 7천억에 팔아요. 와, 3배. 차익만 네. 3조 원 넘게 보는 거죠. 네. 한 몇 년입니까? 한 10년도 채 안 되죠. 한 9년 정도, 8년 정도, 9년 네, 정도. 네. 그 사이에 뭐 외환은행 뭐 이렇게 외환은행 또 그 하나은행 뭐 넘기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동조합 뭐 또 탄압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론스타가 이제 그때 그 팔고 나가는 그 과정까지 네. 그때 뭐 단군 일의 최대 먹튀 사건이다 막 이런 얘기고 맞아요. 있는데 이 지금 그때 론스타가 파고 나가고 지금까지도 왜 론스타 네.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 중이에요. 론스타가 네. 지금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자 그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그 국가 그 배상 청구를 하고 있어요. 해놨어요. 네. 그러니까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는 좀 더 4조 7천억이라는 그리고 3조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가 그 안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규제와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못 올렸기 때문에 한국 정부 상대로 지금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래요. 진행 중에 있어요. 네. 끝난 그런데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네. 한국 정부가 지금 그 론스타 상대로 좀 하고 있는데 네. 그 당시 한덕수 고문이 아까 정부에 있다가 김앤장 있다가 정부에 있다가 김앤장 있다가 또 이번 정부잖아요. 네. 첫 번째 김앤장 고문 시절이 언제냐면 2002년 아까 2002년 10월부터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2000 지금 그 기간이 한덕수 겹치네요. 그렇죠. 딱 겹칩니다.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고문을 했었는데 외환은행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직접 들어간 게 2002년 그 말부터거든요. 2002년 11월 그때부터 이제 그 네.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2003년 10월까지 이제 그 외환은행이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쉽게 말해 인수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네. 아직 구체적으로 한덕수 당시 고문이 이 그 론스타 왜냐하면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이었어요. 네. 그때 네. 론스타의 법률 대리 김앤장이었고 그때 고문이었고 또 그렇습니다. 이 한덕수 그때 뭐 후보자가. 이현재 그 부총리도 고문이었고 막 그래서 그 당시 2006년 7년에 말이 많았습니다. 약간 그 이제 그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외환은행의 어떤 헐값 매각 내지는 불법 매각 의혹이 이제 네.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감사원이 또 조사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를 해요. 그 감사원과 검찰 수사 자료들이 그때 있습니다. 그때 그걸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재경부하고 금감위죠. 지금은 금융위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금융감독위원회니까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매각 승인 그걸 갖고 있었는데 네. 처음에는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론스타가 원래 이제 금산분리 때문에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금융
자본이 인수를 해야 돼요. 산업 자본이 금융회사를 인수하면 안 돼요. 법적으로. 그래서 론스타는 그 당시만 해도 금융자본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. 그래서 재경부와 금감위가 처음에 반대를 했죠. 이거 안 된다.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. 태세 전환 뭐 이런 식으로. 예. 왜 그- 그랬을까? 그게 이제 론스타가 그 외환은행의 대주주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지분을 갖다 51% 이제 인수할 수 있는 네. 처음에 이제 10%를 이제 주식을 매입하는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그 쉽게 말하면 은행 우리 금융 그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. 근데 그 승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다가 네.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됩니다. 그 과정에 김앤장이 껴요.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하게끔 과정에 김앤장이 네. 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경부와 금감위가 처음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가게 된 그 배경에 자료를 제공하고 법률적 검토를 해준 게 네. 김앤장이에요. 그럼 뭐 진짜 뭔가 연결고리가 보일 듯 말 듯하네요. 한덕수 후보자가 고문이 한덕수 있었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2006년 그 7년 그때 민주당에 네. 그 임종인 의원이 계십니다. 예, 한번 생각 드셨죠? 임종인 의원 그분 되게 좀 저도 만나봤고 되게 네. 어떻게 보면 좀 개혁적인 개혁적이고 의원이고, 소탈하시고 되게 어. 재밌으신 예. 네 되게 그런 인상을 받았던 저도 옛날 취재했을 때 뵀는데 그분이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막 그 당신이 막 국회 그다음에 뭐 이쪽에 자료도 요청하고 막 네. 그 알아보고 막 그러시고 기자회견도 하셨어요. 음. 그때도 이 대주주 자격 문제에 대해서 재경부 금감위 론스타가 사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김앤장이 어떤 자료를 만듭니다. 이렇게 페이퍼를. 네. 그때 페이퍼 이름이 뭐냐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에 대하여 이러는 또 페이퍼 법률 검토 자료를 만듭니다. 네. 이걸 갖다가 이분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때 회견 때 공개를 했어요. 그렇군요. 임종인 의원이. 예.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네. 그 김앤장의 이런 그 쉽게 말하면 론스타를 대리했으니까 론스타가 어떻게 하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주주 자격에 대한 법률 검토 이 페이퍼를 재경부에도 주고 금감위에도 주고 외환은행에도 주고 예. 근데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그걸 그 자료를 받아놓고 그걸 대비로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나오는 그 10인이 모여서 하는 또 그 회의가 있거든요. 네. 그때 나온 그 내용 그 재경부 문건을 나중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거기 나오는 내용과 김앤장이 만든 그 법률 자료 있잖아요. 네. 거의 그대로 갑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사실상 김앤장이 네. 그런 어떤 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련된 법적 자문, 법률적 검토 그런 페이퍼를 사실상 다 제공하고 우리가 재경부와 금감위가 그걸 사실상 받아들고 네. 그대로 추진하고 그걸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. 야, 거- 그 과정에서 네. 그 과정에서 과연 그 재경부와 그런 공무원들이 이쪽 그 김앤장에 있던 우리나라 그 쉽게 말해 그 경제 부총리 네. 내지는 경제 수석 출신의 그 고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? 그렇게 의심을 또 해볼 수가 그때 있죠. 국회에서 네. 그 당시에 김앤장의 고문 활동했던 이현재 전 부총리 포함해가지고 국회 출석 요청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. 다 거부하고. 하하. 야, 근데 김앤장의 논리, 김앤장의 생각대로 이게 이제 흘러 들어갔다. 이게 좀 놀라운 상황이네요.